도깨비와 함께하는 한 잔 술, 그 속에 숨겨진 비밀과 유쾌한 전설. 한국 전통 야담의 매력을 지금 만나보세요. 인간과 도깨비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만들어낸 긴장감과 웃음 속에서 인간의 지혜와 도깨비의 엉뚱함이 어우러진 특별한 전설로 초대합니다. 산속 주막에서의 만남, 깊은 산길을 따라 이어진 외진 오솔길,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저녁이었다. 상인 박춘길은 마을에서 물건을 팔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길도 좁아지고 주위는 고요해지자 춘길의 마음속엔 서서히 불안이 찾아왔다. 이런, 길을 잘못 들었구나. 날도 어두워지고 산짐승이라도 나오면 어쩌지? 그렇게 중얼거리던 그의 눈에 불빛이 어른거렸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불빛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낡고 외딴 주막이 하나 서 있었다. 춘길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주막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허름한 탁자 몇 개와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이 주막 한쪽에서 술병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보시오, 여기 주인이 계시오? 춘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이 드문데 길을 잃은 모양이군. 들어와서 몸이라도 녹이고 가시오. 춘길은 고맙다며 탁자에 앉았고 노인은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었다.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 가시오. 산길을 걷기엔 밤이 너무 깊었소. 술잔을 몇 번 비웠을 때쯤 주막의 문이 덜컥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키가 크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뭔가 묘하게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남자는 주막 안으로 들어와 말없이 춘길의 옆자리에 앉았다. 술 한 잔 주시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병을 가져다 주었고 남자는 술잔을 들고 한 번에 들이켰다. 춘길은 그를 슬쩍 쳐다보며 말했다. 이 산 속에서 이런 밤에 길을 걷다니 꽤 대단하십니다. 무슨 일로 이리 늦게 다니십니까? 남자는 그를 쳐다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여긴 내 고향 같은 곳이라 그렇소. 내가 이곳에 머물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일이거든. 춘길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술 기운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당신도 이 산에서 고생이 많겠소이다. 오늘은 같이 술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라도 나누지요. 시간이 흐르자 술자리는 점점 더 깊어졌다. 남자는 술을 들이키면서도 전혀 취하지 않는 듯 보였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빛나고 말투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느낌을 주었다. 춘길은 남자의 행동에 점점 이상함을 느꼈다. 이봐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나는군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남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산의 도깨비요. 술 좋아하는 도깨비 말이오. 춘길은 그의 말에 당황하며 웃음을 지었다. 농담이 지나치시군요. 도깨비라니 설마 진짜 그런 존재가 있겠소? 남자는 춘길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것이오. 술잔을 비우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 당신도 재미를 느낄 테니까. 그렇게 춘길과 도깨비의 특별한 술자리가 시작되었다. 웃음과 긴장이 뒤섞인 술자리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유쾌한 술자리의 시작. 도깨비와 함께하는 술자리라는 황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춘길은 술 기운에 점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도깨비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도깨비라니 정말이라면 한번 증명해 보시오.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말이오. 춘길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도전하듯 말했다. 도깨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다. 그대가 원하는 증명이라면 어렵지 않소. 자, 잘 보시오. 도깨비가 손가락을 튕기자 주막 안이 갑자기 달라졌다. 낡고 허름하던 탁자와 의자들이 순식간에 금빛으로 변하더니
천장에서 찬란한 등이 내려오고 음식은 푸짐하게 차려졌다. 춘길은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게 뭐란 말이오? 정말 도깨비라니. 도깨비는 술잔을 채우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믿는구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오. 진짜 재미는 지금부터 시작이지. 술이 돌기 시작하자 도깨비는 자신만의 특이한 방식으로 술자리를 이끌었다. 그는 술잔을 공중에 던지더니 술이 잔을 떠난 채 허공에서 춤을 추듯 빙글빙글 돌게 만들었다. 춘길은 그런 광경을 보며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광경은 생전 처음이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존재로군요. 도깨비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산속에서 혼자 지내려니 심심하던 참이었소. 이렇게 술 한잔하며 이야기 나눌 상대가 있어 즐겁구려. 춘길도 술잔을 들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요. 이런 산골에서 이런 즐거운 술자리를 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소. 하지만 술이 돌면서 춘길은 점점 도깨비의 엉뚱한 행동을 지켜보며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자신의 방망이를 내밀며 말했다. 이 방망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소. 춘길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방망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도깨비 방망이라는 것이요? 그럼 금 나와라. 뚝딱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말이요? 도깨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하지만 단순히 금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아니오. 이 방망이는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 그 말을 들은 춘길은 술기운에 이끌려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내게 한번 써보시지요. 어떤 기적이든 상관없으니.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고 가볍게 휘둘렀다. 그러자 주막 밖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니 그 비가 황금빛으로 빛나며 주막 지붕 위를 덮었다. 춘길은 놀란 나머지 입을 벌리며 바라보았다. 이런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소. 당신은 정말 특별한 존재로군요. 술자리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고 춘길은 도깨비의 장난과 기적에 푹 빠져 있었다. 하지만 도깨비의 눈빛에는 은근히 숨겨진 의도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춘길에게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이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소. 당신도 그 대가로 나와 약속을 해야 하오. 춘길은 술기운에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소, 당신 같은 도깨비와의 약속이라면 뭐든 들어주리다. 도깨비와 춘길의 술자리는 유쾌했지만 그 술잔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점차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도깨비의 진짜 목적. 술잔이 계속 오가며 주막 안의 분위기는 한층 더 깊어졌다. 춘길은 도깨비와의 술자리에서 점점 더 긴장을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도깨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기로 했다. 춘길이여, 도깨비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술자리를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만 마련한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오. 춘길은 취기가 올라 벌개진 얼굴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그럼 이 술자리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이오? 무슨 목적이길래 이렇게 맛있는 술과 황금빛 피까지 쏟아붓는 것이오? 도깨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망이를 천천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 방망이는 단순히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다스리는 힘의 원천이오. 하지만 이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오. 춘길은 방망이를 바라보며 도깨비의 말을 기다렸다. 그 조건이란 무엇이오? 도깨비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내 힘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 한 조각이 필요하오. 그것은 탐욕이든 용기든 상관없소. 하지만 그 마음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오. 춘길은 순간 긴장하며 물었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그 마음을 내어줘야 한다는 말이오? 도깨비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내게 마음을 주면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오. 금, 명예,
아니면 사랑 무엇이든 말이오. 춘길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는 도깨비의 말에서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가 말한 대가가 매혹적으로 들렸다. 금이나 명예, 사랑은 그가 평생 원했던 것이기도 했다. 술기운에 이끌린 춘길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좋소. 그럼 내가 마음을 내어준다면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것이오?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어 흔들며 말했다. 내 방망이로 무엇이든 만들어줄 수 있어. 단, 그 마음을 준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래가 될 것이오. 춘길은 도깨비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내 마음을 준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그 거래는 잠시 미뤄야겠소. 술잔이나 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지요. 도깨비는 그의 대답에 약간 실망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좋소. 하지만 기억하시오. 이 거래는 기회가 있을 때만 가능하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오. 술자리는 계속되었지만 춘길은 도깨비가 내민 거래의 의미를 곱씹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겉으로는 유쾌해 보였지만 그의 속내에는 깊은 계산이 숨어 있었다. 춘길은 도깨비와의 술자리에서 계속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이 도깨비와의 술자리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춘길은 술잔을 비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깨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술자리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지혜로 맞선 주인공. 도깨비와 춘길의 술자리는 어느덧 한밤중을 넘어섰다. 도깨비는 여전히 유쾌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강요하는 듯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춘길은 도깨비의 제안을 다시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경고했다. 이 도깨비의 거래를 받아들이면 분명히 큰 대가가 따를 것이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 도깨비는 다시 방망이를 들어 탁자 위에 놓으며 말했다. 춘길이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내가 너에게 준 술과 즐거움은 단지 시작일 뿐이오. 이 방망이를 통해 당신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나와의 거래가 필요하오. 춘길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좋소. 그럼 이렇게 하죠. 당신의 능력을 시험해 보겠소. 만약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면 그 뒤에 거래를 고민하리다. 도깨비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해보시오. 내가 방망이로 이루어 주리다. 춘길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이렇게 당신과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니 내가 돌아갈 길을 밝혀주시오. 그 길이 안전하고 평탄하다면 당신의 거래를 고려해 보리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야 쉽지. 이 방망이로는 당신이 원하는 길을 만들고 산의 모든 장애물을 치워줄 수 있어. 그러나 춘길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오. 그 길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고 내게 이득을 줄 수 있어야 하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능력을 믿겠소. 도깨비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조건은 지나치게 까다롭구려. 하지만 내 능력을 의심한다면 보여주리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들어 산속에 길을 만들었다. 그 길은 마치 은빛 실처럼 빛나며 춘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춘길은 그 길이 단순한 눈속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깨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길이 진짜인지 시험해 봅시다. 만약 내가 이 길에서 무사히 마을로 돌아간다면 당신과 거래를 하겠소. 도깨비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좋소. 하지만 내가 길을 떠나기 전에 이 술 한 잔을 더 받아 마시시오. 이것이 우리의 약속을 담은 잔이 될 것이오. 춘길은 술잔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조용히 탁자에 내려놓았다. 도깨비여, 당신의 잔에 담긴 것은 단순한 술이 아닐 것이오.
나는 욕심에 눈이 멀지 않으니 거래는 여기까지요. 도깨비는 춘길의 지혜로운 대처에 놀라며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흥미로운 자로군. 내 술잔을 거절한 인간은 당신이 처음이오. 하지만 내가 나와의 거래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술자리를 즐길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소. 춘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의 술자리가 이미 충분히 특별한 경험이었소. 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술자리와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겠소. 도깨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망이를 들었다. 좋다. 오늘 밤 너와의 술자리는 내가 잊지 못할 것이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것이오. 그때는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려. 도깨비는 방망이를 휘둘러 빛나는 길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춘길은 그 길을 따라 산을 내려오며 그의 거래를 거절한 자신을 칭찬했다. 그는 도깨비와의 술자리에서 얻은 지혜로 자신의 욕심을 억누르고 안전히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도깨비와의 만남은 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전설처럼 남았다. 전설로 남은 술자리. 춘길은 도깨비가 만든 은빛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산속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길만큼은 신비롭게 빛나며 그를 마을로 인도하고 있었다. 도깨비와의 술자리를 떠올리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 거래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탐욕에 눈이 멀어 도깨비의 꿰매 빠졌다면 오늘 밤은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되었을지도 몰라. 그는 도깨비의 술잔을 거절했던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한 걸음 발을 내디뎠다. 마침내 산을 벗어나 마을의 불빛이 보이자 춘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겨울 산속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도깨비와의 만남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주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도깨비에게 한 대답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금 곱씹었다. 며칠 뒤 춘길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산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주막에서 나는 도깨비와 술을 마셨소. 처음에는 그냥 취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소. 방망이를 휘두르며 황금빛 비를 내리고 길을 만들었으니 말이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흥미로 술렁였다. 도깨비와 술을 마셨다니 정말이요? 그럼 방망이는 어디에 있어? 방망이는 그가 가지고 사라졌소. 하지만 나는 그 거래를 거절했소.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오. 춘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졌고 그의 용기는 찬사를 받았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도깨비의 술잔을 거절한 사람이라니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시간이 흘러도 그날의 술자리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사람들은 도깨비와의 술자리가 가진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말했다.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만 지혜로 대처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어느 고요한 밤, 춘길은 다시 산길을 걸으며 도깨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달빛 아래에서 혼잣말처럼 말했다. 도깨비여, 당신은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을지도 모르. 당신과의 술자리가 남긴 가르침은 내가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오. 그날 이후로도 사람들은 산속 주막을 지날 때면 도깨비와 춘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술잔을 기울였다. 도깨비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와의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지 않고 전해졌다. 그 술자리와 거래의 기억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탐욕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오래도록 남았다. 도깨비의 마지막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 그때는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은 도깨비와 술 한 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욕심과 지혜,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전해주는
재미있고 교훈적인 전설이었죠. 도깨비와의 술자리가 남긴 특별한 교훈처럼 우리도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흥미로운 야담과 전설을 전해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